수업 나눔을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연수에서는 이런 거 있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만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상 우리가 같이 수업을 보고 수업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지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 좀 짧은 먼저 이해라는 단계가 있어요. 수업자의 시선을 먼저.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수업을 볼 때요. 나의 눈으로 보죠. 관찰을 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수업자의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공감이 뭘까요? 우리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은 내 피부 안에서 일어나는 거랍니다. 다른 사람의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남편들이 아내가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안 아팠으니까. 내한테 아픈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것이 뭐 그냥 하면 안 되고 남편들이 공감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내 느낌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죠? 그 상대방을 관찰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솔라리움 카드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관찰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미션 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그 말을 하실 때 눈빛이 어떻고 피부에 뭐 아까 입술이 떨렸다는 것도 보셨고 그 느낌 있잖아요. 비언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아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웃고 있어. 그걸 보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 보다. 아닌가? 일부러 그걸 감추시는 건가? 우리는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죠. 그게 잘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요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잘해요. 공감을 진짜 못하는 사람은요 계절을 어떻게 느끼냐면 두 가지로 느낀다는 거예요. 아 덥다, 아 춥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 덥다 춥다는 안 봐도 느껴져요. 온도만 올라가도 이제 아 덥네 옷 벗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는. 공감을 진짜 못하는 사람은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둘러보잖아요.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뭐가 싹이 나고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졌네. 아 선생님 오늘 머리 모양이 달라졌네. 선생님 어제보다 더 밝아지셨네.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입니다. 그 선생님을 보는 것은 그 선생님의 나의 눈으로도 보지만 그 선생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선생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눈으로만 보면요 평가적으로 보죠.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걸 빠뜨리셨네. 선생님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 단계에서는 그 선생님의 수업안을 잘 살펴보는 것도 이해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급의 상황을 아는 것, 그 학급의 아이들을 아는 것,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평상시 모습이 어떠신지, 평상시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때 그 선생님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 전혀 모르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그 선생님 알기 어렵죠. 수업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수업 친구가 제일 좋아요. 수업.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알기 위한. 선생님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이해 단계가 있고요. 또는
사실 수업하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이 뭐가 이렇게 힘들었는지도 수업에 사실 영향이 있어요. 그 선생님의 과거의 아픔이 그 수업에 담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일상적인 수업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놀리는 말을 하는 아이를 굉장히 혼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냥 좀 야단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혼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저건 교사 갈 짓이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업 나눔할 때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거 혼내는 걸 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혼내시고 다시 이제 계속 진행하실 줄 알았는데 좀 더 생각보다 많이 혼내시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물어보세요. 우리가 관찰해서 알 수 없는 거는요, 그분한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게 공감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격려의 단계가 있어요. 이제 수업자의 꽃 따라주기라고 하는데 이해하고 나면 그 선생님의 수업에서 정말 빛나는 부분, 선생님이 정말 잘하신 부분, 이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저희는 의미, 그 김춘수의 꽃이 아시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선생님의 수업에 정말 꽃을 달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거를 꽃 따라주기를 하느냐, 의미 있는 지점, 교훈이 일어나는 지점, 교사의 의도와 배움의 상황이 일치하는 지점. 선생님이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수업 안에도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실제 수업을 한 거 보니까 의도대로 하셨고 아이들도 그렇게 됐어요. 그게 진짜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평상시에 아이들과 이렇게 관계를 중요시하시고 협력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수업에서도 정말 선생님이 잘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걸 꼭 따라주는 거예요. 교사 신념이 잘 드러나는 시죠. 그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진짜 그 선생님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내면의 신념과 철학과 그 마음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것은 정말 관찰에 집중이 많이 필요해요. 그냥 기존에 했던 체크리스트로 했냐 안 했냐 이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여기서 격려라는 것은 그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진짜 저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선생님 뭐 정말 판서를 잘한다고. 제가 별로 그런 거 같지 않은데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쓴다고. 그 선생님 그 말을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체크리스트 있고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내가 역시 잘 쓰는구나. 그런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 그런 말 하셨구나. 큰 위로는 안 돼요. 그래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겉도는 말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굳이 그것을 진실하게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수업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신 부분들이 꽃 따라 들으면 그 선생님은 어깨 올라갈 거예요. 선생님 아이들을 활동시키실 때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더라고요. 개강 수뇌 지도를 하실 때 그냥 쑥 돌아보지 않으시고 아이들이 어느 지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보시고 그거를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찾아내서 얘기해 주는 것이 그 선생님에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수업에서 아쉬운 지점들이 생기잖아요. 보이잖아요, 우리는. 네. 선생님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를
질문 리본. 맞아요. 질문 리본. 우리가 아까 공감할 때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거를 보고 얘기하면 되지만 관찰해도 잘 모르는 것들은 어때요? 선생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꼭 말을 해야 알아! 말안 모릅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봐주세요. 제발 물어봐주세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여보, 몇 시까지 빨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물어봐주세요. 수업자 고민 있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 지도안 이렇게 썼으면 거기에 우리가 도입전개 정리 이렇게 이런 수업안도 쓸 수 있지만 거기에 선생님의 학급이 어떤 상황이고 또 나의 수업 속의 평상시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 뭐가 해결되길 바라는지 그런 것을 쓰는 수업안이 있다면 우리는 선생님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생님의 수업을 보면 그거에 초점 맞춰서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수업이 만약에 경계 세우기 있다 고민이 아이들을 통제해야 되는지 허용해야 되는지 진짜 헷갈리고 너무 어렵다. 근데 나는 정말 아이들을 허용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선생님이 그것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같이 알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허용해 주려고 하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다 돌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삐죽삐죽 말 안 되는 아이가 보이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이제 하지 마라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관찰해서 보니까 좀 저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나는 또 몇 번 더 했어요 그 아이가. 그러면 그 아이 때문에 수업이 조금 잘못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면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그런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의도한 것은 경제를 잘 세우고 싶으신 거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 철수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셨어요. 선생님 좀 더 경계를 세우실 줄 알았거든요. 네, 혹시 어떤 의도셨나요? 물어볼 수 있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사실 저는 그때 그 아이한테 더 야단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 전에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그게 너무나 힘들어졌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는 너무 강하게 경계를 세우면 내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선생님의 수업의 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평가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선생님이 못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자의 고민을 잘 듣고 직면하도록 합니다. 직면을 조교교 수업처럼 이렇게 그 선생님 그 수업에 학생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학생이 빠져 있다고 나는 학생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교사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 말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제 물어보면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제 직면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 수업자가 충분히 자기 내면을 꺼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그 부분에 좀 그랬구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알아차리죠. 사실 오늘 이제 수업 성찰에서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라는 거거든요. 알아차림인데 오늘 그거는 뭐랄 것 같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수업자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같이 논의하고 같이 질문하고 같이 대답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나눔을 할 때도 중간에 이제 얘기하지 않고 온전히 듣는 것만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렇게만 해도 수업자가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온전히 듣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진짜 원해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가 한 1초, 2초만 멈춰도 바로 다른 사람 얘기하죠. 1초, 2초만 멈춰도 바로 다른 사람이 그때 그것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듣다 보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또 이야기가 엇나가는 부분도 많이 생겨요.
진정으로 듣는 관계 진짜 중요합니다. 직면을 했어요. 내가 정말 뭐가 좀 문제인지 좀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실마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전해보는 거예요. 목표를 새로 한번 설정해보자. 얻은 깨달음을 서로 나눈 거예요. 수업 나눔을 다 하고 나서 수업자가 오늘 수업 나눔을 하고 나서 내가 이런 거를 좀 발견하게 됐다. 내 마음이 어떻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동료 선생님, 수업 친구 선생님들도 나 오늘 수업 나눔 통해서 내가 이런 걸 좀 알게 됐다. 너무 좋았다. 내 마음 지금 어떨까. 시작할 때는 어땠는데 끝날 때는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방식이 어떤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마치 스스로 그룹을 이루어서 전문적인 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강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이해, 격려, 직면, 도전 이것이 일반적인 수업 나눔 프로세스고요. 수업 협의 상황에서는 한 2가지 정도의 단계로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수업 보기가 한 장 있을 거예요. 수업 보기가 이거는 김태현 선생님께는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 그 책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이제 제시된 수업 보기 구점이에요. 뒷장에는 수업 나눔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앞부분 이제 수업의 꽃 따라주기. 이 꽃 따라주기 하면서 사실은 이해하기도 먼저 해야 돼요. 선생님을 이해하고 학교 상황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꽃 따라주기 할 때 교사의 수업 의도와 목적이 잘 드러나는 장면은 그 수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지점은 어딘가요? 학생들의 병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지점은 어딘가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수업을 보면서 물어보면서 이제 메모도 하시고 하셨다가 수업 나눌 때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소통하는 게 수업의 의문답고 이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네?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잘 몰라서 그렇지만 시대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이야기고요. 수업 나눔의 모습들은 영상을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저도 있고 선생님 수업자 선생님인데 수업 재구성을 하셔가지고 수업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눴던 장면이거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나누고요. 수업 코칭 연구소에서 이제 책들이 좀 나온 게 있어요.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 이때 순천이고요. 수업 딜레마, 수업에서 경계 세우기나 통제냐, 자율이냐, 학력이냐, 의미냐, 뭐 이렇게 수업에서 갈등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쓴 책이고요. 수업 코칭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들여다보는가, 어떤 말들을 해야 의미 있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